견원지간의 두 남자, 이들이 몰고 온 아테네의 멸망에 관하여. 아테네를 무너뜨린 견원지간의 싸움, 만테네이아 전투를 둘러싼 정치적 흑막에 관하여.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처럼 만나기만 하면 죽일 듯이 싸우는 두 남자. 그 둘의 피 튀기는 싸움은 결국 아테네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천재였지만 덕이 모자랐던 재승박덕의 알키비아데스, 비겁한 꼼수로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무능한 선동가 니키아스, 그리스 역사상 최악의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 사이 같았던 이 둘의 두 번째 싸움이 어떻게 아테네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마는지, 오늘 아테네 흥망의 갈림길이 되었던 만티네이아 전투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흑막을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테네의 스파르타 이중 포위망에 관한 이야기. 기원전 418년 스파르타는 역대 최악의 고립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그려낸 아테네의 전략적 밑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지도입니다. 가히 천재적입니다. 남쪽의 키테라 섬, 서쪽의 필로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 스스로가 점령한 파트라스까지 이 점들을 연결하면 스파르타를 숨막히게 조여오는 제1포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여기 이 아르고스, 만테네이아, 엘리스, 그리고 코린트까지 가세한 반스파르타 동맹이라는 또 다른 제2의 포위망이 스파르타를 완벽하게 이중으로 포위했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패망의 올감이 온몸을 옥죄는 두 개의 포승줄이었습니다. 아테네가 마음만 먹는다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지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아테네는 이 완벽한 승리의 조건, 이 이중의 포위망을 걷어차 버렸을까요? 견원지간의 충돌 그 두 번째, 니키아스의 꼼수와 아테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기존 학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니키아스의 비겁한 꼼수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스파르타의 전통적 우방 펠로폰네소스 국가들마저 스파르타에게 반기를 든 이 순간, 스파르타는 국력이 소진되어 가장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키아스의 눈에는 전략적 우위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적 알키비아데스에게 전국의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비겁한 질투심만이 가득했었지요. 만테네이아 전투의 흑막, 추격은 왜 멈추었는가? 자, 이제 만티네이아 평원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9,000명의 스파르타군이 위용을 드러냈고 그 앞을 막아선 8,000명의 반스파르타 동맹군. 사실 이때 아테네가 전력을 다했다면 5,000명 정도의 병력을 파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라케스가 아니라 알키비아데스를 보냈다면 스파르타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었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망한 패배였습니다. 간발의 차이의 패배였습니다. 아테네는 알키비아데스가 아니라 니키아스의 신복 라케스를 장군으로 삼아서 5,000명이 아니라 고작 1,00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사실 이 만테네이아 전투는 아테네가 촉발한 전쟁이었습니다. 종래 스파르타의 맹방이었던 만티네이아, 엘리스, 코린트, 그리고 여기에 아르고스를 묶어서 반스파르타 동맹을 결성했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의 앞마당 펠레스폰네스 반도를 가로질러 행군을 감행했습니다.
스파르타는 몹시 자존심이 상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스파르타를 한껏 자극해놓고 아테네가 고작 1000명의 군대만을 보낸 것은 전쟁을 촉발시켜놓고 슬그머니 발을 뺀 그런 꼴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고 1000명의 군대만 보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설사 그런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의 전부일까요? 혹시 다른 정치적 꿍꿍이가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을 좀 명확히 해보려면 로마 시대의 역사학자 디오도로스의 기록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스파르타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했다고 디오도로스는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도망치는 아테네군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티네이아 군대만 도륙을 했습니다. 아테네의 장군 라케스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싸우는 척만 하다가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게도 그만 도랑에 빠져 전사하고 맙니다. 전사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냥 비명 행사했다고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 혼돈의 상황에서 스파르타군이 아테네군을 밀어붙였다면 아테네군은 괴멸적 패배를 당하고 도륙을 면키 어려웠을 것입니다. Do not pursue the Athenians! Turn and charge the Mantineans!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스파르타군은 도망치는 아테네군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이한 행동은 어떤 전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전술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테네의 니키아스와 스파르타 사이의 은밀한 미략 혹은 정치적 흑막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기록에 따르면 추격을 멈춘 것은 스파르타의 전략가이자 왕의 자문관이었던 파라크스라는 아주 지모가 뛰어난 사람입니다만 그의 명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기스 왕이시여, 도망치는 아테네군을 더 이상 추격하지 마십시오. 저들을 막다른 길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대부분 학자들은 또 그 이유를 밀집 대응이 무너질까 봐, 이제 스파르타는 밀집 대응을 이뤄서 이제 싸우는 게 특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너지면 혹시라도 반격을 당해서 피해를 입을까 봐 밀집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격을 멈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해석이 맞을까요? 이것을 알아보려면 스파르타 왕의 자문관이었던 파라크스의 그 밖에 다른 행동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Let them escape. Do not drive them to despair. 파라크스는 아르고스의 귀족들로 구성된 엘리트, 그 아르고스에서는 이제 귀족들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를 파병을 했었는데요. 그 아르고스의 귀족들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의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한 로마 시대의 역사학자 디오도로스는 그 이유를 반스파르타 동맹을 내부로부터 분열시키려고 그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파르타 왕의 자문관 파라크스의 의도대로 이 아르고스의 귀족 부대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고스란히 귀국한 다음에 아르고스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친스파르타의 귀족 정권을 수립하고 반스파르타 동맹에서 탈퇴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스파르타가 아르고스를 상대로 해서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상대로 해서도 똑같이 동맹 와해 공작을 펼치지 않았을까요? 스파르타군이 도망가는 아테네 군대를 추격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단지 그냥 군사적 이유 때문만이었을까요? 아니면 동맹국 간 불신을 조장해서 반스파르타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공작의 일환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나요? 아르고스에게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아테네를 상대로는 공작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 장면을 지켜본 엘리스는 전투 참여를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스파르타는 적을 군사적으로 이긴 것만이 아니라 반스파르타 동맹국들의 불신을 파고들어 동맹을 완벽하게 와해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겁쟁이 지도자 니키아스의 한계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아테네의 승리로 이끌 절호의 기회를 그가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편가르기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 만티네이아 전투가 끝난 뒤 니키아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파르타와 상호 방위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알키비아데스가 거짓말로 스파르타 그 대표단한테 그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게 와해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몹시 이제 니키아스가 속이 상했겠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반격을 가한 셈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놓고 상호 방위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결국 알키비아데스가 어렵게 구축했던 이중 포위망, 앞에서 설명드렸지요. 예, 완벽한 이중 포위망, 이것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니키아스의 눈에는 조국 아테네의 승리보다 정적 알키비아데스의 몰락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재성박덕한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천방지축으로 날뛰다가 스파르타의 반격을 불러왔고, 또 다른 쪽에선 무능한 비겁자 니키아스는 정쟁에 눈이 멀어서 나라의 운명을 스파르타군의 발 아래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2400년 전의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조직, 우리 사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눈앞의 경쟁자를 짓밟기 위해 우리 공동체의 전략적 우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니키아스 같은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역사가 투키디데스도 만티네이아 전투의 결과가 몹시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는 전장의 지형과 지세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하면서 전투의 전 과정을 영상 기록을 남기듯이 세세하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 현지 답사를 하고 또 그런 후에도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차로 검증한 다음에 요모조모를 살펴보고 나서 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가 만티네이아 전투의 기술에 이토록 심혈을 기울인 것은 객관적 역사 기술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그가 안타까움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투의 결과가 아테네 그리고 전 그리스에 미치는 결정적 영향을 예감하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특히 그는 자신이 아테네 사람이었지만 전선의 우익에서 싸웠던 아테네 중장보병 1000명 그리고 그 전투 중에 사망한 라케스 장군의 역할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기록해 놓은 것은 전투의 말미에 스파르타의 아기스 왕이 패퇴하는 아테네군에 대한 추격을 멈추었고 그 대신 중앙의 만티네이아군을 도륙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틈에 아테네군은 기병의 보호를 받으며 질서정연하게 퇴각할 수 있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비백산 도망쳤어야 마땅할 이 상황에 질서정연하게 퇴각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투키디데스는 이런 기록을 왜 해놓았을까요? 투키디데스는 이 전투를 기록하며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섞지 않았지만 행간마다 니키아스의 배반을 은연중 암시한 것은 아닐까요? 편가르기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 특히 편가르기 정치가 전쟁터의 전략을 집어삼킬 때, 또 편가르기 정치가 애교와 안보에 끼어들 때 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그 처절한 답을 만티네이아에서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이 되었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견원지간이었던 니키아스와 알키비아데스의 세 번째 싸움이 펼쳐지는 시칠리아 원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